오늘은 아파트 실거주를 위해서 새로운 갭 투자를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견해,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아파트를 들어가서 사는 이유,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지 상황이 상당히 많을 건데요. 신규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아 가지고 2, 3년 기간에 건축 기간이 끝나서 실입주하는 것, 그리고 현재 공실이거나 빈집 있죠.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내가 그냥 그 집에 있는 명의를 내가 사가지고 들어가서 사는 경우. 그리고 현재 매도인,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현재 거기서 살고 있으신 그런 상황 있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내가 만약에 전세, 월세, 자가등 간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형태가 내가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사를 간단 말이죠. 근데 그 집이 실거주든지 내가 이유가 투자든지 아이 교육, 직장 등등 포함해가지고 이사가려는 그 집이 현재 현재 집주인에 의해서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가 있겠죠. 전세라든지 월세. 이런 경우에 현장에서 정말 많이 앞으로,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 예전과 다른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약금을, 내가 지금 그 집을 매수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보내게 되는데 계약금을 보내야 한다. 먼저 최근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지만 부동산 관련돼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분이 아직까지 유권 해석에 논란이 있지만 9월 11일자, 이 영상을 촬영하는 9월 11일자 현재 기사 내용 기준으로 봐서는 결론은 어떤 거냐면, 현재 임차인 있죠. 현재 임차인 전월세를 현재까지 거주하는 보장 자체가 2년에서 최근에 임대차 3법에 통과되면서 4년으로 유지가 되었는데, 새 낀 집 있죠. 새 낀, 내가 지금 새를 낀 집을 내가 지금 사게 된다. 그 기간을 보장해주고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집을 새로 산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임대차 3법 통과되면서 플러스 2년이 됐죠. 그래서 4년까지 기존 세입자 그분들의 거주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 근데 기존의 임차인분들 있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집주인에게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이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전세라든지 월세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그리고 12월 10일 이후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새로 이렇게 갱신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로 바뀌었죠. 그때까지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사 가려는 집을 매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거기에 전세 낀 집이 있다. 잘 알아보고 계약금을 보내셔야 합니다. 기사에 나왔던 사례에 여러 가지 사람들처럼 2년 동안 내가 못 들어가고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국민청원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 잠깐 이런 기사를 한번 띄워보겠는데요. 내가 지금 기존에 있는 집을 다 팔고 잔금까지 해가지고 돈을 다 마련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내가 지금 전세 낀 집에 들어가고, 그 세입자가 곧 이사가 계약 기간 끝나고 내가 지금 이사를 가려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필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 얘기 없다가 세입자가 갑자기 나 2년 더 살래요라고, 아직까지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지만 현재 집주인에게 그렇게 통보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내가 지금 이 새로운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원래 예전 같으면 그런 경우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최초에 정부에서도 설명하기를 실거주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새로 집을 사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서는 지금 들어가는 사람이 실제로 내 집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주의 보장을 하는 게 맞다 해놓고,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은 그 기존에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그 권리는 보호해 줘야 된다. 2년 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쭉 생각해 보니까 3가지 정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예 전세 끼고 파는 집, 방금 말씀드렸죠. 그 전세 계약이 남은 기간이 아까 계약갱신 청구권 6개월에서 1개월, 6개월에서 2개월, 그것이 아니고 아예 그 전에 7개월, 8개월, 1년, 그때 이미 주인이 팔겠다고 해서 내놓은 매물 있죠. 내가 그 전에 계약해서 잔금까지 모두 다 끝내야 됩니다. 다 끝내놓고 명의가 나에게 완전히 넘어온 상태에서 그때 기존에 있는 임차인에게 나는 이 집을 실거주용으로 샀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유권 해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로는 아예 6개월 그 전에 모든 명의 변경을 끝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부동산에 미리미리 협의하셔가지고 이 집이 지금 전세 얼마나 남았어요, 5개월 남았어요, 6개월 남았어요, 7개월 남았어요, 그런 기간을 다 확인하시고 사야 된다. 그 확실한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최근에 제가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세입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죠. 부동산 통해서, 그리고 전세 낀 집을 내가 지금 사게 돼가지고 기존 임차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행히 근데 기존에 거기 사시는 세입자분이 그 집을 제가 투자용으로 샀던 그 매물이 집주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전세 사시는 분인데, 다행히 이 세입자분이 몇 달 뒤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본인이 이사 나갈 것이 이미 다 예정되어 있고 집주인에게도 통보 다 된 상황이고, 근데 이것도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방금 그 기사에 나왔듯이 이사를 나간다 했다가 갑자기 또 계약갱신 청구권 쓰겠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더 확실하게 이분이 나간다는 확정된 게 있냐 물어보니까, 이미 이분이
그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 이사갈 집, 본인이 전세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 집을 사서 나가는 그런 경우이고, 현재 그 집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실거주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뭐 확실하게 나가겠구나라고 이미 부동산, 그리고 현재 집주인,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과 모든 것이 부동산 통해서 제가 확보를 한 다음에 아, 여기는 해도 되겠다. 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뭐 이 현재 임차인이 뭐 이렇게 그 지금 집주인에게 뭐 사용할 수가 없다,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확약서가 요즘에 부동산에 양식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공식적 양식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그 양식을 부동산에서 그 집주인에게 얘기해가지고 현재 그 임차인에게 이렇게 서명 받아서 오세요라고, 그런 것까지 매매 계약서에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신하게 이런 것들, 또 기존에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뭐 전화통화 녹음 또는 뭐 문자, 카톡 메시지 같은 것을 다 확보하셔가지고 내가 그대로 인수받으면 번복되는 일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또 세 번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전월세 계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에서 1개월, 6개월에서 2개월로 바뀌는데, 아예 그 바로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있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가서 아직 계약 만료 다 끝나가는 시점 있죠.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근데 그때 부동산에 물어봐야 되겠죠. 부동산 통해서 현재 집주인에게 현재 그 사시는 분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내가 하겠다는 얘기 없었냐? 그 집주인이 아, 없었다. 확실하냐?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 해가지고 또 두 분이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면 아, 이미 계약기간 그 다 돼가고,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내가 지금 임차인이 정식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계약금 내시고 내가 거기 잔금해 하셔가지고 그분에게 뭐 한 달 내로 내가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명의가 다 변경되면 아, 이제 계약갱 끝나면 나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다고 얘기가 없었다고 제가 들었고, 확실한 거 이미 계약기간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할 수 있는 그 기간 자체도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 집을 실거주용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계약갱 끝나면 이사 나가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런 방법밖에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내가 실거주 용도가 아니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어차피 전월세를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처럼 예를 들어서 거기서 들어갔을 상황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어차피 근데 뭐 연 5% 상한이라든지 4년 거주 보장 이것 자체가 이제 법상으로 이미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만 제외하고는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정부에서 갭 투자하지 마라, 갭 투기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전세 끈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분양이라든지 뭐 집주인이 있는 집이라든지 빈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외하고 나서도요, 투자관이 실거주인데도 뭐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2년이 아닌 4년 동안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거기에 거주를 보장해줘야 된다. 나는 이제 뭐 잘못하면 4년 뒤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상황이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특히 정말 문제인 것은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매물이 없는 지역일수록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세입자라면 거길 당장 나오겠습니까? 연 5% 상한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금액적인 거 뭐 거기 또 부담이 없을 뿐더러 2년 동안 주거 연장성을 내 스스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지금 법으로 딱 보장받게 새로 생겼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얘기겠죠. 연 5% 상한 이런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겠고. 근데 이제 실거주용 집을, 전세를 낀 집을 내가 사는 것은 최근에 나왔었죠. 그거는 정부에서 갭 투자, 갭 투기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뭐 저 높으신 뭐 정부에 있는 분들, 또 저 높은 정치인 분들도 그런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 실거주용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전세 끼고 미리 사놓는 거고, 저기 만약 계약 기간 끝나면 나는 기존에 있는 전세에 있다가 거기 전세 받아서 난 절로 나갈 거야라고 하시는 정치인 뭐 고위 관료들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당연히 그건 내가 하는 권리,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저건 투기가 아니구나,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이사 가고 싶으신 곳이 있다면요, 해당 위치, 만약에 내가 원하는 금매로 나왔다, 전세를 끼고 미리 사두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존의 임차인 상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 임차인 상황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지 말지 이런 것도 충분하게 고려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 부분에 기존에 있는 집주인, 또 뭐 부동산, 또 세입자분들이 잘 협의해가지고 하면 뭐 원만하게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흘러가면 좋겠죠. 그죠? 이사갈 집을 해서 내가 잔금을 했는데 내가 지금 2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돼서 되는 거야? 그러면 플랜 B, 플랜 C까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2년 동안 월세를 살아야 되는 거,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내가 어떻게 좀 잘 받아가지고 2년 동안 뭐 어떻게 다른 데서 좀 살다가 다시 2년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충분히 이런 계획도 여러분들이 세우시면서 이사갈 집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뭐 계약기간 끝나면 세입자 이사 나가겠지 이렇게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저 사시는 분들이 그런 권리가 보장돼 있다. 그래서 2년 더 살 수도 있겠구나, 확실하게 부동산 통해서 집주인 통해서 다 협의를 하시고 투자를 하심이 옳다.
그럼 나중에 또 2년 동안 내가 딴 집 가서 엄한 돈 쓰지 않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리 사두는 것도 저는 이유는 간단하겠죠. 아니 저 지역이 내 집값이 오를 거기 때문에, 또는 더 발전할 것 같기도,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더 살기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지금 애들 좀 학교 들어가는데 저희 학군이 더 좋으니까 내가 지금 미리 사는 등등 이유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나에게 비난하거나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빈틈없는 계획,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과의 오해라든지 싸움, 갈등을 최소화하는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소통, 그 다음에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면 옳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내 집 마련의 가장 올바른 방향성이 전세 낀 집,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이런 방법,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현명하게 여러분들이 다 소통을 통해 가지고 서로 잘 되는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오늘 높아시면서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최근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이런 얘기 하셨죠. 최근 전세가가 상당히 불안하지만 곧 몇 달 뒤에는 안정화될 것이다. 일단은 뭐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찬반이 할 내용이 많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이런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인터뷰라든지 그런 뭐 정부 고위 관료직들 이분들의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제가 한번 쭉 뽑아봤는데요. 제 옆에 나중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현장에 전세가 매물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하시는 그 댓글에, 전세가 없는데 어디 가서 전세를 얻고 4년을 편안히 지내냐, 전세가 없다고 길거리 내앉게 생겼어, 등등등 이런 얘기가 있고, 아니 좀 곡소리 나는 국민 앞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몇 개월 더 해서 최장수 장관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이고 점점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김현미가 이런 스탠스를 가질 수 있는 뭐 측면밖에 없다. 왜냐면 우선 세금이 국세 지방세로 나누어져서 뭐 이렇게 걷어져 있고, 부동산 관련된 유통세는 국세고 보유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런 어정쩡한 모양새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 등등 이렇게 조금 얘기하신 분도 있고, 지금 서울 집값은 정부 대책대로 급격한 상승세를 멈추고 완만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뭐 응원하신 분도 있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청년과 세입자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분노에 불지르는 것을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조금 비난하는 얘기도 있고, 뭐 어떻게 저렇게 장관이라고 아직까지 앉아있냐, 정말 진심으로 민심을 생각하는 거냐, 우문현답이 아니라 현문우답이 나왔다,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다, 다 좋다고 하자. 그런데 문제는 소급 적용하지, 이런 문제. 제가 말씀드렸죠. 소급 적용이 뭡니까? 최초에 기존에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2년 동안 계약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계약서에 다 샜는데, 앞으로 새로운 계약이 진행될 것에 의해서만 이런 임대차 3법을 하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계약까지 다 소급 적용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다. 현장에서 엄청나게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왜 그 다음에 세입자를 왜 쫓아낸다는 표현을 쓸까? 주택이나 상가 땅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필요에 따라서 임대를 내놨는데, 그렇다고 집주인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또 필요에 의해서 비워달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인 건가? 부동산 보유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건가? 정부에서 세입자들과 집주인 간의 싸움을 붙여놓고 팔짱 끼고 박수치며 즐기는 모양새다,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순으로 댓글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참 현장에서 저 포함해서 많은 답답한 분들이 지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 영상, 지금 현재 뭐 부동산 관련 정책들도 임대차 3법, 그 다음에 전세 낀 집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효과적으로 뭐 이렇게 문제 없이, 또 내가 의외에 또 돈이라든지 이런 게 뭐 엄청난 뭐 그런 애로사항이 없이 잘 선택할 수 있을까, 잘 이렇게 뭐 투자해가지고 잘 매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방법을 제 나름대로 용기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